자, 이어서 이제 5페이지 논작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험기간인데 역시 배는 중요하다 했죠? 자, 논작물은 벼뿐만 아니고 뭐 했어요? 조사료, 용, 벼, 그 다음 밀보리. 자, 논작물. 자, 먼저 봐요. 이제 보통약관 있고 브랜드에 병충해가 있네요. 그럼 자, 논작물을 특히 배는 뭐야, 배는. 자, 보상에 보면 이양 집합불능 보여요? 이양이나 직파를 못했다는 거야. 그 밑에는 제2양 재집합 부상. 두 번 한 거야.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이 보이죠? 그 밑에 수학불능이 있고 수학감소. 몇 개입니까? 5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약관은 먼저 5개 오자. 뭐가 있어요? 이양이나 직파가 불능이다. 두 번째, 제2양 뭐라고? 재집합 보장이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수학불능, 수학이 감소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병충해 한번 볼까요? 병충해 관련 거는 여러분, 자, 제2양 재직파, 경작불능, 수학불능, 수학감소 4개 중에서 하나 적어라. 맨 위에 있는 2양 집파불능은 X 없다. 다시 병충해는 뭐가 없어요? 2양이나 직파는 없다. 그 불능 보장은 없다. 고기학교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양 직파 적어요. 이양 직파를 불능했다는 것은 농지 전체의 이양이나 직파를 못했다는 거야. 뭐라고요? 전체에 뭐 이양이나 직파를 못한 거야. 하도 가뭄이 와가지고 뭐 논을 이렇게 물을 못 내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농사 못 짓는 거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양 직파 불능이고. 자, 그 밑에 제2양 재기파 줄 것이고 적어봐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다시 뭐라고요?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 초과하고? 초과해서,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표한 경우입니다. 아니, 이 양은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갑자기 감이 왔든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인자애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제2양 재직파. 그거 적어요. 제2양 재직파 보장은 1회 지급 적어요. 1회. 몇 번? 한 번만 주지 두 번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개의 보험기관에서 봐요.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가 있잖아요. 옆에 둘 다 계약 체결을 24시. 그런데 제2양 재직파는 제2양 재직표 완료로부터 24시가 돼야 되잖아. 당연하고 끝나는 시점 언제야? 둘 다 보장 종료가 7월 31일 적어요. 그 7월 31일이 뭐다? 이양 한계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논에는 이양을 7월 31일 지나서 이양하면 그 배가 안 된다는 거야. 배도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햇빛 기간이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며칠? 7월 31일 무슨 기간이라고? 이양 한계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종료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양이나 직파나 제2양, 재직파는 둘 다 계약 체결 24시로 기억해. 제2양은 당연히 제2양이지. 재직파는 그때 생각하시고 끝나는 시점 언제라고? 2양 한계일이 언제라고? 7월 30일을 적고. 자, 그 밑에 갑니다. 경작 불능 봐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배하고 뭐? 조사료용 배나 밑에 밀보리가 다르네요. 자, 벼 조사료용 배는 자, 경작 불능은 적어봐요.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다시 뭐라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 65% 이상이고, 신청했을 때 적어요. 신청부터 가야 돼. 그때가 뭐라고? 경작 불능인데 두 가지로 나눠줬다.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그러면 밑에 수학 불능 줄 거 봐요.
수학이 불능이다. 벼. 재해율이 무슨 율이? 벼의 재해율이 65% 미만이에요. 재해니 뭐라 했어요? 벼를 여러분 탈곡해가지고 벼가 나오면 다시 방앗간에 가서 찍잖아. 현미가 되는 율이 재해율이야. 다시 말해서 수학했는데 벼가 끄둑대기만 있다든지 이런 거 있지? 그게 뭐라고요? 수학불능. 그래서 재해율이 65% 미만이면 자, 수학 감소는 여러분 봐요. 그 수학 감소에는 벼, 밀보리는 있지만 조사용 벼는 없네. 수학 감소 옆에 조사료용 벼 X 적고 저 경적 불른 거 봐요. 이제 벼 갑니다. 벼는 봐요. 벼는 언제부터? 2항이나 집합 완료일 24시부터. 자, 왜? 그럼 2항 직파가 안 했다면 그 후에 2항 직파 불능으로 보장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타트가 언제라고? 2항 직파 완료일부터 언제까지? 출수기 전. 출수기 적어요. 출수가 이삭이 나는 거잖아. 이삭이 70% 이상 나면 그게 출수기라 부르요. 출수기 전. 그 다음에 밀보리는 계약 체결일부터 언제까지? 수학 개시 시점. 밀보리를 놔두시고. 자, 수학 불능 봐요. 자, 수학 불능 아까 뜻이 뭐라고요? 벼가 현미가 되는 재해율의 몇 % 이하? 60% 이하, 미만이 돼야 돼요. 미만. 그때는 역시 2항이나 집합 완료일부터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줄 거예요. 그 수학기 종료 밑에는 며칠을 초과하는데 11월 3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수학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벼는 뭐요? 자, 그럼 벼는 언제 이항합니까? 대부분 6월에 하잖아요. 6월에 5월, 6월, 6월 이때 이항한단 말이야. 아까 이항 한결이 언제라고? 7월 31일. 그 뭐 출수기는 빼놓고 벼만 다 뭐야? 수학 개시. 수학기 종료. 자, 수학기 종료 아까 며칠이라고? 11월 30일. 그러니까 여러분 벼를 여러분 너무 늦게 벼도 안 돼. 지금 가면 10월에 지금 11월 오늘 18일이가 12일이가 다 벼 다 지금 탈곡 추수 다 했어요 벌써. 여기 마지막이야. 이거 초과하면 안 된대도 이걸.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봐요. 이항 요거 이항이나 뭐 직파불능 찾았어요? 또 제2항 제직파도 들어가야 돼. 보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찾았어요? 아니 세 가지를 딱 저기 다 기억이 못하잖아 우리가. 스타트는 2항이니까 이제 당연히 계약, 이 2항이 이게 계약 체결 아닙니까? 계약 체결부터 24시. (24시부터) 7월 31일 2항 한개일까지. 여기 스타트고 끝이야.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여기 넘어가나 봐. 경작 불능부터 적을까? 경작이 불능이다. 수학이 불능이다. 수학 감소 나오잖아요. 요 세 가지는 스타트가 여기인 거야. 그 스타트는 뭐라 적혀있어? 2항 한개일이니까 2항 또는 직파 완날부터 완료일 24시잖아. 이걸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수학기 종료인데 아까 경작 불능 어디까지 가? 출수기를 했잖아. 벼는 다시 벼는 뭐라고? 경작 불능 어디까지 간다고? 출수기지. 자, 경작 불능 벼는 뭐라고? 수학기 종료가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고? 출수기선이라 했잖아. 이삭이 나는 거. 여기 이제 또 특별하단 말이야. 그래서 벼가 나오면 벼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계산이 나오든 뭐든 나오든. 자, 먼저 2항을 계약 체결 6월이라 보시고
그 한계일이 7월 31일인 거야. 그래서 요 사이, 그래서 체결일부터 7월 31일 두 개야. 이항이나 직파불능. 제2항, 제2파. 그럼 쉽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작불능이야. 수학불능. 수학감소는 이때부터 언제까지? 수학기 종료인데 11월 30. 이걸 초과하면 안 돼요. 배는. 자, 이때 이 수학기 종료인데 뭐만큼은 경작불능에서 배는 어디로 가자? 출수기 전. 물론 조사령배는 8월 30일까지인데 그는 일단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출수기구나 요거 글자 다른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배가 나왔을 때 저기 경작불능인지 수학불능인지 수학감소인지 요걸 좀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큰 타이틀은 저희 세 가지. 2항부터 2항 한계를 7월 31일 그렇게 수학기 종료 11월 30일 요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적어놓고 앞에 그 두 가지는 요 시점 경작이 오는 거는 수학 여기 요 시점이다. 요 시점에 스타트고 종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타이틀을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거는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입니까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 그래서 배가 나오면 이렇게 딱 정리하셔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나오네요. 뭐가 나온다고? 밭작물 6페이지. 저번주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밭작물에는 수확 감소가 있고 생산비 감소가 있고 작물에 인삼이 있었잖아. 인삼. 그럼 다시 봐요. 자, 종합위험 뭐가 나온다고요? 종합위험 수확 감소. 종합위험이 뭐 감소? 그리고 작물 해가지고 인삼 나왔잖아요. 인삼 특이한. 요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밭입니다. 밭.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수확 감소, 생산비 감소, 그 다음 뭐라고? 인삼. 종합시설. 인삼은 해가림입니까? 비가림입니까? 해가림. 비가림은 포도, 대추, 참다래, 포대참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수확 감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에 한 거. 네. 복자매, 뭐라고요? 복자매, 그거는 아까 과수지, 과수. 밭작물에. 마양감.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양감. 고구마, 옥수수, 콩파, 양차. 콩팥하고 양배추, 차. 생산비를 어떻게 하노? 고추, 브로콜리가 매단 뭐 10하더라? 당배무 10하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요런 데 소속되는 좀 인삼이고 자,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7페이지, 아니 6페이지입니까? 자, 이제 마늘이 마늘, 양파가 마양감고 콩팥 양차. 생산비는 고추, 브로콜리가 매단, 당배무 10파, 인삼 이렇게 밭작물입니다. 밭작물. 저렇게 수확 감소인지 생산비인지 또 인삼인지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럼 포인트 이제 6페이지 가서 아까 이런 변은 요거 세 가지만 포인트 잡아요. 이항 계약 체계를 생각하시고
한개일 7월 31일, 그리고 수학 기종료는 11월 30일 초과하면 안 된다, 비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2개. 이항 직파, 제이항 제시파. 요때부터 여기야, 요거 다른 말로 이항 직파 완료일부터 여기까지 3개. 근데 경작은 배만 출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페이지, 이제 봐요. 종합이염 수학감소 3번 바짝물 해가지고 보장해서 종합이염 재파종 마늘, 조기파종 마늘 찾았어요? 자, 그래서 마늘은 2가지가 있네. 재파종도 있고 무슨 파종? 조기파종. 자, 조기파종은 보니까 뭐라 적혀 있어요? 읽어봐요. 마늘, 제주, 남도종, 난지행, 난. 따뜻한 데 자르는 거야. 한지행, 이거 우측에 봐요. 그 마늘, 제주 가려고 남도종 돼 있잖아요. 계약 체결 24시 우측에 한지행 나오지? 이건 의성을 말합니다. 의성 마늘. 추운 데서 자라는 거. 한지행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 찾았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재파종 마늘 보장 개시는 언제예요?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장 공유는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이죠.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기 파종은 뭐 한다는 거야? 보통 여러분 언제 마늘을 심어요? 예, 10월 보통 나락 타작하고 마늘 심잖아요. 그 논에. 아니면 양파도 심고 이래요. 자, 그런데 조기 파종은 10월 전에 심는 거야. 8, 9월에. 조기 파종은 뭐라고요? 파돈이나 9월에 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 24시부터 뭐라고? 한지행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그게 10월입니다. 10월. 최초 판매 개시 24시를 10월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확이 종료 시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재정식 양파 바르고 이제 경작 불능가 봐요. 밑에. 경작 불능에 양배추 빼고 재정식 빼고, 마늘은 체결일부터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까지. 자, 경작 불능. 자, 그래서 재파종, 조기파동, 보통 약간, 자, 그러면 마늘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그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자, 역시 포인트 3개를 잡아보자. 자, 아까 최초 판매 개시가 언제라고? 10월. 그때부터 언제까지? 수확기 종료야. 이게 보통 약관이고. 그런데 무슨 파종이 나오면, 조기 파종이 나오면 언제부터? 8월이나 9월부터잖아. 언제부터? 8, 9월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최초 판매 개시까지 했잖아요. 여기 조기 파종이야. 미리 파종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때부터 수확기 종료인데, 조기 파종은 언제부터 간다고? 8월, 9월이 스타되겠지. 그게 당연히 계약 체결이지. 8, 9월에. 계약 체결 24시가 시기로 따지면 10월이 아니고 두세 달 앞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최초 판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작 불능은 언제까지? 수확 개시가 있죠, 마지막에. 자, 그렇게 해서 마늘 나오면 조기 파종 특히 별표해서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합이염 생산비에서 고추와 브로콜리 한번 보자. 요거 아까 지웠나? 그럼 조금 전에 종합이염 생산비 보장은 고추, 브로콜리를 매단 양땅 빼무 뭐야 10화 했잖아요. 그 고추와 브로콜리 한번 봅시다. 고추 한번 읽어봐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정식으로 더 줄 거예요. 150일
150일째. 150. 브로콜리는 160일. 찾았어요?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좀 특별하니까 요거 다시 계약 처리 입사시부터 정식일로부터 150일. 브로콜리는 아직 입사시부터 정식일로부터 160일. 자, 한 장 넘겨서 자, 7페이지에 이제 인삼 한번 봅시다. 1행, 2행까지는 필요 없고 인삼은 그저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첫 번째 인삼 1행 봐요. 인삼하고 해가림 두 가지를 묶어놨는데 역시 판매 개시 연도 5월 1일이고 자, 보장 종료는 이듬해 4월 30일 입사시입니다. 가로 열고 6년간 판매는 10월 31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삼은 매년 생작되는 게 아니잖아. 6년간, 5년간 이런 게 있잖아. 밑에 몇 년 동안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개시 연도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게 1년이에요. 1년. 다시 인사 뭐라고? 판매 개시 연도 5월 1일부터 이듬해 언제까지? 4월 30일. 그게 1행이고 2행은 판매 개시 연도 11월 1일부터 이듬해 이제 11월 1일이니까 10월 31일까지지. 그래서 봄에 파는 게 있고 가을에 파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1행, 2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인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판매 개시 연도 하나는 봄에 하는 거 5월, 하나는 가을에 하는 거 11월 1일. 그러면 5월 1일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4월 30 가야 되고 11월 1일이니까 그 다음에 10월 31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적어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 보시는 거 하면 복분자가 어디 나오노? 자, 4페이지. 복분자 찾았어요, 메뉴에? 복분자. 4페이지에 메뉴에 칸에 무슨 자? 복분자. 그 복분자가 경작 불능일 때 스타트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개시. 자, 경작 불능을 봅니다. 다시 그래서 복분자는 뭐라고? 대부분 여기야. 계약 체결로부터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7페이지 7페이지가 봐요. 아까 변은 언제였어요? 변은 조금 전에 요 세 가지 있었잖아요. 변 이항이나 이항 완료일부터 완료일 24시부터 언제까지 간다 했어요? 출수기 전이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적을 필요 없고 7페이지 합니다. 7페이지 밑에 아까 인사 밑에 경작 불능 보험기간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콩하고 팥은 공부 안 했지만 자, 콩하고 팥은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종실 비대기 전이야. 열매 아닙니까? 종실인 새싹 안에 또 싹이 나는 종실 비대기 전. 그게 콩팥이고 사료용 옥수수 나오네요. 이거 아직 공부를 안 한 건데 역시 계약 체류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조사령배도 언제? 누가 똑같지? 이거는 스타트는 똑같잖아 이거. 되니까 이항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고추, 브로콜리 역시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이거는 최초 뭐라고? 수확 직전입니다. 그래서 경작 불능은 대부분은 원칙에 이게 그 이하는 다 여기 갑니다. 복분자부터 해서 그 이하는 다 여기 들어갑니다. 대부분 어디에 들어간다고? 계약을 만 날부터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인데 변은 아까 언제였어요? 출수기였잖아. 콩팥 아직 안 나왔었고 사료용 배도 아까 8월 30일 나왔어 이거. 요것도 아직 안 배웠고 요거는 이 프린트는 아까 앞에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고추 블록회는 마지막 24시부터 최초 수확 직전. 여기 다르다는 거야 여기. 대부분은 수확 개시 시점인데 경제불능에서 그래서 특별한 것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하면서 조사용 벼는 8월 30일이라고 아까 공부한 거야. 여기서 요거 두 개는 공부 안 했고 요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불능 보험기간을 물으면 원칙을 할까? 원칙이 첫 번째가 첫 번째. 대부분 어디부터 한다고? 체결은 24시부터 수확 개시. 근데 벼는 아까 출수기잖아. 그 조사용은 아까 8월 31일에 했어. 다른 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안 배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7페이지 나오는 경작불능 보험기간 꼭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배상이 있고 동그라미 2번까지 내려봐봐요. 2번 타이틀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 종합위험 버섯. 첫 번째는 원예, 두 번째는 뭐라고? 버섯. 자, 원예는 세 가지로 논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그 부대시설 그리고 농작물. 그 농작물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눴죠. 화예류하고 비화예로 나눴잖아. 그 화예는 네 가지가 뭐예요? 국화, 장미, 백화, 카네이션 어떻게 했다? 첫 글자. 아, 없네. 화예를 어떻게 했어요? 국장, 백화, 국화, 장미, 백화, 카네이션. 화예는 네 가지 한번 외워주시고. 비화예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버섯 갑니다. 버섯도 똑같습니다. 타이틀이 똑같잖아. 첫 번째가 뭐야?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 그리고 버섯. 그 버섯 네 가지가 뭐야? 포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있잖아. 포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방식이 그리고 품종이 그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서 종합위험 원예시설에서 농업용 시설물 단동, 연동. 이제 비닐하우스는 이런 게 있지. 단동, 하나, 연동, 두 개, 여러 개. 구조체, 피복체. 구조체, 피복체.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 나오네요. 동사는 X고. 시설작물, 농작물. 자, 첫 번째 보장 개시. 청약을 뭐하고? 승낙하고.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데 줄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농작물 말고 보험료를 1회 납입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상해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 바로 안 해주고 또 한 달 있다부터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안보험은 2달 있다부터 해주는 것도 있고 이래요. 특징 따라서. 그 다음에 종료 한번 읽어봐. 종료. 보험 정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줄 거면 돼요. 보험 종료일 24시. 그래서 보험금 내면서부터 끝나는 그 날짜까지. 그런데 밑에 한번 해당 농작물 한번 읽어봐요. 해당 농작물 시설물 내에 농작물을 정식한 시점과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 줄 거.
정식 줄 것이고 늦은 때 줄 거예요. 농작물을 심은 시점하고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 정식은 옮겨 심는 거잖아. 근데 정식이든 파종이든 심는 거야, 심는 거. 자, 심는 시점과 보험료 중 늦은 때면 빠른 때가 늦은 때입니다. 그 밑에 것도 똑같은 이야기 해봐요. 해당 농작물 시설물 내에 농작물 이제 파종 줄 거, 파종한 시점과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해 중 늦은 때. 그런 게 결론은 정식이나 파종한 시점과 보험료를 낸 날짜가 다르면 언제더라고? 늦은 때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똑같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입니다. 일단 1회 보험료 납입한 때 기억하면 되고 끝나는 날은 정권에 끝나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밑에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상과 똑같습니까?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똑같잖아. 보장 종료도 읽어봐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며칠? 24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페이지부터 지금 8페이지까지는 단순 암기인 각종 과수든 논이든 밭이든 원해든 뭐 보험 기간을 한번 본 거예요. 보험 기간. 그래서 보험 개시 시점과 끝나는 시점.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나름대로 작물이 뭔지 따라서 품종이 뭔지 따라서 품목이 뭔지 따라서 좀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건 외울 수도 없고 계속 반복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숙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이제 이게 2차 문제지만 한번 해볼 건데 문제 10페이지 7 봐요. 문제 7에 되어 있네. 7에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10페이지 메뉴에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줄 거 봐요. 논작물 줄 거 봐. 그럼 여러분 수확감소 농작물은 뭐가 있노? 벼, 조사료용 벼, 밀보리가 생각나야지. 10페이지 합니다. 10페이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프린터도 있으면 하나 책상에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오세요. 프린터가 안 됐구나 또. 저번에는 우리가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착가감소 보험금을 저번주에 한번 쓱 봤는데 오늘 이거 한번 그거는 10페이지 있어요? 자 봐요. 그래서 종합위험 10페이지 수확감소 보장 방식과 관련된 논작물이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결론은 이제 피해율 묻는 문제예요. 가로 열고 5점 돼 있는데 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계약사항을 보니까 품목은 벼네. 그러니까 아까 농작물 하면 벼가 안 나올 수가 없대. 도시 농작물 하면 뭐 생각했을까? 벼, 조사용 벼, 밀하고 보리 아닙니까? 당연히 벼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입 면적이 돼 있고 옆에 평년 수확량 돼 있네요. 그리고 표준 수확량도 나와 있네. 평년은 뭡니까? 평년은 예상 수확량이라 했잖아. 내가 올해 요 정도 하면 요리 될 것이다. 그리고 표준 수확량이 있고 표준은 그게 실제 수확량이고 그 주위에 있는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 종류가 수확량을 조사했는데 수량 요소 조사 줄 거 봐요. 무슨 조사했다고? 수량 요소.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특히 벼는 수확량 조사가, 다시 벼는 뭐라고요? 수확량을 조사할 때 이 조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뭐가 있어요? 수량요소조사. 어떻게 오자? 전표수입니다. 첫 번째 무슨 조사? 전수, 그 다음에 표본, 그 다음 뭐? 수량. 요거면요, 지금 문제는 수량 요소 조사되어 있잖아. 전수조사는 여러분 언제 합니까? 요거는 기계 탈곡했을 때. 표본은 말 그대로 표본지를 구성해서 표본지를 선정해서. 수량조사는 몇 포기? 4포기 조사하는 게 수량조사를 했잖아. 4포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2차에서. 그래서 자, 수확량 조사가 나오면 비해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수량 요소 조사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조사를 몇 개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이 문제에서 문제를 응용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 수량 요소 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만 쓰면 돼, 이 공식만.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이, 이거는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만약에 전수조사가 있다. 그럼 어느 거 써야 된다고, 순서가? 예, 요거 문제 풀어야지. 요거 풀면 안 돼. 순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혹시나 이 세 가지 뭐 다 조사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가 뭐라고? 전수조사가 1번이고, 그 다음 뭐? 표본. 3번이 뭐야? 요리 가야 된대도. 지금 이거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다시 문제로 가서 조사 수확 비율이 70%네요. 그 요 포인트 이거 잡아야 됩니다. 요거 수확량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수, 표본, 수량, 전표수로 외우든지 하여튼 간에 첫 글자 순서 알아놔야 돼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 내용을 여러 가지 주면, 3가지를 주면 이걸 전수조사를 써야지 다른 거 쓰면 안 된대도. 그럼 답 틀린대도. 자, 그 다음에 피해 정도로 경미되어 있네요. 아니, 박스 보고 있습니다. 문제. 그 다음 뭐가 나요? 피해 면적 비율은 10% 이상에서 30% 미만이네요. 그 피해 면적 비율 밑에 적어봐요. 거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고 적어봐. 뭐라고? 피해 면적 보정하는 개수입니다.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10%, 10에서 30 요리 되니까 원래. 원래는 뭐라고? 10% 이상 30% 미만이잖아. 원래 10%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0에서 30이니까 이게 뭐야? 경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10% 미만이면 피해 면적이 거기서 10% 미만이면 매우 경미 아닙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니, 3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보통이 되는 거야. 그럼 피해 개수를 30이면 얼마 적어요? 1. 자, 10에서 30이면 얼마 적어? 1.1을 적어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위에 매우 경미할 때는 1.2를 곱해줍니다. 이 피해 지금 요걸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그 조사 내용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아, 지금 만일에 이 문제를 또 아까 10% 미만이면 곱하기 1.2가 돼야 돼. 거기 피해 아까 저 뭐라 적어놨어요?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 적어놨잖아. 그걸 보정을 해주는 거야. 조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정은. 지금은 뭘 곱해야 돼요? 10에서 30이니까. 자, 1.1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는 순간, 아,
이 지금 여기서는 피해율만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해율은 평수 미피입니까? 자, 그거 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해설 봐요. 피해율 산정 방법에서 피해율 읽고 어떻게 돼 있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 자가 되고 옆으로 하는 거 요거는 나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리 적어놓은 건 나누기예요. 나누기 표시가 잘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오면 피해율이 나오면 어떻게 본다? 평, 수, 미, 평 이렇게 옵니다. 이게 나누기입니다. 분모가 되게 돼? 분모가 평년 수확량. 이것도 평년 수확이에요. 그게 수확량이고 미가 뭐라고? 평, 수,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평수, 미평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아까 나와 있잖아. 박스에 안 나와 있었나? 평년 수확량 6,000kg 돼 있잖아요. 박스 안에 이제 조건에 계약서항에.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돼? 수확량 구해야 되고 우리는 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끝나잖아요. 피해율만 구하려 했으니까. 찾았어요? 그러면 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이제 핵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요 미보상 감수량은 그 해설해봐요. 뭐 곱하기?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에 곱하기 아까 10% 나와있지? 미보상 비율 나와있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것도 쉽단 말이야. 요것만 외우면 공식. 문제는 이제 이 수확량 구하는 게 여기서는 키인데,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는 9페이지로 갑니다. 자 요거 지우면서 하나씩 이제 해봅니다. 여기서는 피해율만 구해라가 했으니까 5점이지. 9페이지처럼 9페이지 타이틀이 뭐냐? 논작물의 뭐? 수확, 감소, 보험금 찾으시오, 구하시오. 그러면 그게 15점이 되는 거야. 10점 되지냐.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율만 구하라 했으니까 5점으로 나왔지. 얼마든지 한두 개 더 추가시켜가지고 뭐까지 구하라고 나올 수 있다고? 논작물에 있어서 수확, 감소, 보험금 구하시오. 요리 나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9페이지에 있는 그 나중에 문제 푸는 거는 좀 이따 하시고 이 특히 배입니다. 배. 조사령 배 제외고 배랑 밀보리는 똑같아요. 배가 나온다 해도 논작물 하면 배 생각하시고 수확,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 그걸 꼭 이번달에 한번 쭉 보고 갑니다. 그냥. 자, 첫 번째 수확,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온다고? 가피자로 외우는데 다시 뭐라고요? 자, 보험 뭐라고? 가입 금액 곱하기 피. 피가 피해율인 거야. 자가 뭡니까? 자기부담 비율. 그 앞으로 여러분 수학 감소 본거 나오면 대부분 99% 90% 이상은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그래서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박스 보니까 역시 뭐가 나와요? 아까 공부했던 여기서 이게 키워드라도 이 피해율을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논작물 배에서 피해율은 아까 어떻게 했다? 수, 미,
평으로 나눠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 보니까 PA율 이꼴 어떻게 나온다? 평, 수, 미평.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뭐 구하는 거라고? 이거 수가 뭐야? 수확량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확량 구하는 게 키입니다, 키. 논장물에서는. 그래서 다시 프린트 봐요. 두 번째 PA율을 어떻게 온다고? 평, 수, 미, 평. 평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나누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라.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을 아까 요 적어는 지었나? 요거. 이 미보상. 요건 어떻게 온다고요?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예, 미보상 비율. 이걸 쉬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확량만 구하면, 자, 그래서 이제 봐요. 그 프린트에. 수확량 구하는 아까 순서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첫 번째 뭐 전조사? 전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수량 요소 조사.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공식만 알아도 풀립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수량 요소 조사는 저 마지막 9페이지 3번 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3번 뭐다? 수량 요소 조사 가로 열고 뵙니까? 자, 그래서 수확량. 자, 어떻게 본다고? 그 수확량은 뭐 곱하기?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이죠. 곱하기 아까 뭐 피해 면적 보정 기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해 면적 보정 개수도 10에서 30%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1.1이 나오는 거고. 조사 수확 비율은 그대로 시험에서 줬을 거야, 아까? 줬어요? 70% 했잖아. 70%면 0.7 곱하면 됩니다. 나중에 곱하기 할 때는. 표준 수확량 나와 있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자, 그럼 다시 그 위로 가서 하나씩 좀 해봅시다. 이제 거기서 표준 수확량은 5,000kg입니다. 문제에서. 맞아요? 맨 우측에 있잖아. 그대로 구하면 돼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자,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가 나오면, 요것도 시험에 나와 있고, 지금 조사 수확 비율도 나와 있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만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는 10에서 30이니까 1.1이고, 아까 10% 미만이면 1.1을 곱해야 했잖아. 30 넘어가면 1만 곱해야 되고, 그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보정 개수는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량 요소 조사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무슨 조사가 나와요? 전수와 표본이 나옵니다. 특히 표본 조사는 여러분 나중에 밭작물 갈 때도 여기서 여기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다시 지금 이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고 하면 되고 전수조사보다는 뭐? 표본조사를 열심히 암기해. 여기 어려워, 여기. 요거는 잠시만 쉬었다가